이번에는 조중동, 여러분들이 읽기 싫은 조중동을 저희가 대신 읽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조중동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 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조중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먼저 조선일보 요새 좀 기조나 방향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최근 사설 목록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용해인 의원에 대한 여론전, 악선전 이런 걸 좀 시작하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의 사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논조의 사설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김혜경 씨에 대한 이런 글들, 또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종북 세력을 국회에 진출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면서 색깔론 공세,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비례정당을 공격해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사설은요, 그 공격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놓칠 수 없는 조선일보의 분노 포인트 사설. 일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문 정권처럼 할 것인가. 굳이 거기다가 문 정권을 갖다 쓰는. 뒤에 보시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파란색 숫자 1 사용한 거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 선을 넘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좀 챙겨보시다. 네, 이렇게 막 개 거품을 물었는데요. 좀 넘겨주십시오. 이 MBC 보도 외에도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SBS를 행정지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게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을 언급한 것이었고 이 법안에는 여사란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MBC라든지 이런 데서 편파 보도가 있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건 시청자가 하는 것이지, 권력이 정부 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이게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돌려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뭐냐면은 언론 통제를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하니? 약간 이런 답답함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뭐 문재인 정권 얘기 나왔는데 그 내용은 좀 뺐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정권에 대한 이런 비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해요. 최근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다룬 건데 조선일보조차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나토 국가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상군 파병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군사적 지원, 파병 관련해서 시사하는 어떤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었고요.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가 지상군 파병에 동의하면 참여할 것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참전 거론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굉장히 신기해요.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해지고 트럼프가 러시아 손에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래 조선일보라든지 국내 언론들이 러시아가 유리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쟁 참전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제 러시아와 서방 진영 간의 군사적 충돌 분위기가 이번처럼 높았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조선일보조차도 논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완전히 대러 적대 정책만 펼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 이어서 비슷한데요. 일단 조선일보가 그 논조를 잡으면은 조중동은 기본 비슷한 사설들이 한 표씩은 나오나 보네요. 이 여사 뺐다고 제재한 거 가지고 동아일보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가 늘 빡쳐있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한테 더 빡쳐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논조 자체가 강경해요. 늘 윤석열한테는 이렇게 조금 유해졌는데 김건희 얘기만 나왔다면 거의 급발작을 하는데 보십시오.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 해야 옳았다는 건가? 벌써 화가 나 있죠? 이러다간 방심이야 선방이 모두 심기경호이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저는 김건희 하면 발작하는 동아일보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주 제목부터 마음에 듭니다. 야 4선 국회 부의장 여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그 밑에 보시면은 김영주가 국힘당 입당한 거에 대한 지금 비판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의 그 국힘당도 그렇고 김영주의 행보도 그렇고 부박하기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이 있게 부박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까 막 찾아봤습니다. 부박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뭐였죠? 천박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요. 네, 천박하고 뭐 명예롭지 않고 새로운 단어들 많이 알게 되네요. 네, 적절하지도 못하고 부박하지도 못하고 천박하고 경솔하다 이런 네. 표현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재영님이 거기에 한 줄 논평을 했어요. 이거는 김영주 뭐라고 했죠? 김영주에 대한 개념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김영주에 대한 개념어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김 부의장이 여당에 들어가 어떤 정치를 펼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기 되게 인상적이에요. 탈당한 다른 의원들처럼 민주당 밖에서 세력을 모아 민주당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말은 즉슨 그 탈당한 의원들을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주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가지 왜 갑자기 국힘당에 와가지고 이 판을 깨 이런 좀 분노가 또 보였고요. 네, 이낙연 당으로 갔어야지. 그렇죠. 이런 분노가 판을 이렇게 느껴지네요. 짜놨는데 자꾸 그림대로 안 움직이니까 열받은 거야. 그 밑에 또 보면은 그곳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뛰어온 이들의 반발도 적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철새처럼 당적을 옮긴 정치인에게 유권자들이 순순히 표를 줄지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김영주를 엄청 신랄하게 깝니다. 합의한 이직은 아니었나 봐요. 네, 한동훈이 진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을 왜 그렇게 입혀주나요? 옷을 이렇게 막 입혀주기 싫은 무슨 더러운 거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직계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혀주더라고요. 한동훈이 그 아기 안고 있는 그 얼굴도 비슷한 거였거든. 네. 비슷한 얼굴이거든. 막 네. 이렇게 하면서 머리 벗겨질까봐 그러는 건지. 기본 인간을 좀 혐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닫기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게 아까 조선일보 논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윤석열이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의 통일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거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 같은 통일 기대로는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 흔히 등장하던 카드였고 남북 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우리 내부의 이념적 갈등 요인이 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 정책을 부정을 해요. 더욱이 지금은 국권이 안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통일 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이 내용은 동아일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남북관계가 맞습니다. 충돌이 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합의하에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야 라는 거랑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미 4대 주위의 그 세력에게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중이 이 윤석열의 의중이랑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실었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조율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얘기하겠고요. 자, 이번에 중앙일보. 네, 중앙도 거의 다 비슷한 사설이 많았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만 꼽아왔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에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김영주 온 거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앙도. 합의가 안 된다. 네, 민주당에서 하위 20% 받고 컷오프 됐는데 왜 국민의힘으로 와서는 공천을 받냐 이러면서 중앙도 쪽팔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2주 전까지 다선 중진을 하고 국회 부의장 앉아있던 이 인물이 여당으로 갑자기 와서 출마하는 건 누가 봐도 기이하다.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치를 희화할 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현역 컷오프가 거의 안 됐잖아요. 김건희 방탄을 하려고 현역들을 다 지켜줬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어요. 윤핵관들 잘라내야 된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 다 살아남았고 현역 교체율이 16%밖에 안 되냐 이러면 장제원만 불쌍하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일본을 쓱 끼워넣어서 그 한일전이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거를 또 약간 지우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오늘 얘기하세요. 아니 장제원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자기가 원래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막 억울하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기 그렇지 않다. 당을 위해서라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군데군데 이 메시지들이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막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단 눈빛이 슬퍼요. 장재호가 불쌍하겠죠. 철저히 기득권 공천을 일관하는 일본 자민당의 모습을 닮았다.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네. 네, 이상하네요. 굳이 여기다가 일본 자민당? 민주당을 넣어도 될 사람들인데. 네, 아무튼 앞으로 지금 늦었지만은 현역 교체들을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야지 총선 치를 수 있다 이런 좀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화면 바꿔주셔도 되고요. 조선일보에서 사실 저기 TV조선 앵커가 강남에 꽂혔잖아요. 네. 그러면 좀 신동우? 칭찬의 사설 하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이제 너무 또 노골적이죠. 조만간 나올 수 있죠. 쟤네가 안 노골적일 때가 어디지? 지금 저렇게 노골적인데 한번 칭찬도 할 법도 한데 안 하네. 네. 총선은 신동욱처럼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새 인물 신동욱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신동국을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나 안 한다. 데리고 가고 쟤를 데리고 갔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심이 있을 수 어. 있어요. 그렇네요. 예리했습니다. 오늘 영입한 우리 영입인재 잘한다.